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금요일에는 장 마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외에서는 나스닥은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S&P 500과 스파이가 장 마감하고 나서도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들은 나스닥까지 무너졌다면 S&P 500은 다음 주도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하면 개파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증시가 살짝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눌림이요, 눌림. 차트상으로는 계속 51선과 61선을 치고 올라왔던 상황이라 월요일에는 강세는 아니라도 우선 살짝의 반등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영상에서 51선 치고 빵빵 터져주는 모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FOMC를 앞두고 불안했던 투자자들이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고 물량을 던진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우선 단기적으로 지수들이나 종목들이 고점을 탈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렌지 색선 맞고도 빵빵 터져주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다음 주에도 과거를 반복해서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점을 탈환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증시가 앞으로 상승 여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대신 다음 주 안에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S&P 500은 오렌지색 선 약 4,401불에 위치해 있지만 그쪽까지 꽉 채우러 내려갈 시 4,394불까지 주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그 밑으로도 내려가면 앞으로 하락 전환이 가능하니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 보는 팁을 드리면 과거에 51선과 61선에 맞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장마감 미국 동부 기준 4시에 4,415에 마감을 하고 오렌지선은 4,401에 있었고요. 과거에 반복했던 그 자리가 눈앞에 다가오면 거기까지 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감까지 팔다가 장 외에서도 별로 안 남았네, 그냥 내리고 반등하자 라는 차트의 성질이 있어서 장 외에서 막 끌어내린 것입니다. 4,406불 부근까지요. 그리고 꼭 장대 음봉을 동반하더라고요. 반대로 상승할 때도 제가 그러니까 저항선을 말씀드리는데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벽에 가까워지면 막 쏠 듯, 안 쏠 듯, 꾸물꾸물 하다가 팍 쏘고 벽 맞고 후두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팍 쏘고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쭉쭉 올라가는 경우는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여튼 상승이든 하락이든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51선인 하얀색 선에 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8월 19일을 보면 S&P 500과 나스닥이 같이 51선을 맞고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보통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S&P 500이 51선을 맞았다면 나스닥도 51선을 맞으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시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차별화 장세가 많이 일어나니 S&P는 횡보를 하고 나스닥이 내려와서 51선을 맞고 같이 반등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15,150 부근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밑으로 내려가서 반등이 나오지 못할 시는 횡보나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멘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안 보고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을 잘 하시려면 지수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짐 크래머도 장 마감에 간단히 말하면 증시가 개판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즘 진짜 쉬운 장은 아닙니다. 차별화 장세도 굉장히 강하고 기관들의 풋배팅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테이퍼링은 다음 주 FOMC에서 언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것과 11월부터 시작될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요. FDA에서 미국인 전체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중증 위험자들 안에서 해야 한다고 했고요. 부스터샷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부작용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 부작용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미 2차까지 다 맞고 부작용이 없었던 사람들도 부스터샷에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듯 합니다. 저희 회사 주변에는 UPS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맞을 거라고 하고 부작용의 걱정을 많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면 맞아야 하긴 하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티네이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계정은 있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뉴스를 보거나 친구들과의 연락 때문에 하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페이스북 관련 뉴스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페이스북이 문제인 것은 너무 심한 정치적 광고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성인 사진들을 앞에 놓고 트럼프 지지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진 않지만 이런 광고가 적절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페이스북에서 성인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인 영상들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상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과거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플랫폼이지만요. 이 회사가 많은 가입자를 확 끌어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 과거에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성인 사진들이 나름 잘 걸러졌는데 트위터에서는 성인 영상, 그러니까 제가 성인 영상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적인 영상이요. 성인 영상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노출을 막았던 게 아니고 100%다 오픈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계정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했었고 그것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적 제기는 없었고요. 틱톡도 엄청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와이프가 저보고 뭐만 하면 꼰대라고 꼰대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퀄컴입니다. 퀄컴은 TSM을 보시면 방향성이 대충 나옵니다. TSM은 120불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TSM은 120불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통 이러면 반도체가 하락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130불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요. 그 아래로 하락 시 추가적 하락이 보이며 폭락은 나오기는 어려우니 반도체 주주분들은 멘탈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멘탈 구간은 124불 부근입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콜베팅이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주 전부터요. 그래서 상승이 한번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거의 다운 상태이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약 32불에서 35불 부근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막 치고 상승한다면 좋은 부분이 아니고 팔란티어의 주가의 흐름이 망가지고 잡주의 길로 들어서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약간의 눌림을 주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요즘 팔란티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줌입니다. 줌은 진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줌은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 하지만 CEO가 중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전에는 줌은 중국주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그리고 중국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중국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273불 20 부근 아래로 하락 시 바바나 바이두와 비슷하게 추가적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306불 위로 완벽히 올라서 주고, 잠시 눌림으로 인해 내려올 수는 있지만 계속 튕겨 올려주면서 위로 정착을 한다면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게, 테마주로 엮인 종목은 장기 투자하기 힘듭니다. 보통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해준다면 익절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참고로 인프라 관련 종목도 말 나오고 나서 테마주로 엮이면 잘 올라가는데, 말 쏙 들어가면 바로 하락 시작하거나 급락도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나오는 종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차트상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이 보인다고 해도 당장 하락을 하기는 아주 밑바닥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반등이 나오고 횡보를 하는 차트이니 향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벌써 추석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금방 2022년 새해가 오겠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 FOMC까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거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